오늘은 대한민국 재계 10위 GS그룹의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볼게. 첫째, LG에서 떨어져 나온 형제의 이별 이야기. GS그룹의 뿌리는 LG에 있어. LG의 전신인 라키화학과 금성사를 만든 건 구은혜 회장이야.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LG 창업자인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이 사돈관계였다는 거야. 허만정이라는 인물이 구은혜와 함께 LG를 키워왔고 그 후손들이 바로 GS를 만든 허씨 가문이야. 두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회사를 키워왔지만 2004년에 결국 분가하게 돼. 이걸 두고 재계에서는 형제의 이별이라고 불러. 서로 분쟁 없이 깨끗이 갈라졌다는 점에서 기업사에선 꽤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지. 둘째, GS라는 이름에 숨겨진 뜻. 많은 사람들이 GS를 골드스타에서 따온 줄 아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약자야. LG에서 독립한 후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지. 이 이름에는 GS의 자존심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이 녹아있어. 셋째, SK, LG, GS는 사실 같은 뿌리다. GS, LG, SK, 심지어 현대까지도 한 뿌리라는 거 알고 있었어? LG 창업주 구인혜는 구형제 중 장남이었고 이 구형제 중 오형제가 한국 재계의 큰 뿌리를 만들어. LG는 구인혜, GS는 허만정, SK는 구인혜의 동생과 사돈인 최종권 최종현 형제에서 나왔고 현대는 구씨 가문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같은 지역 기반이었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상도판 차르봇 패밀리라고 할 수 있지. 이처럼 한국 재계의 중심 기업들이 사실상 혈연으로 얽혀 있다는 건 참 흥미로운 포인트야. 넷째, GS칼텍스는 원래 LG칼텍스였다. 지금은 GS칼텍스로 알려져 있는 정유회사는 원래 LG칼텍스였어. LG와 미국 쉐브론이 50대 50 합작으로 만든 회사지. 그런데 LG와 GS가 분리되면서 GS가 이 지분을 이어받고 LG칼텍스에서 GS칼텍스로 이름이 바뀐 거야. 재미있는 건 지금도 GS칼텍스는 쉐브론과 50대 50의 합작 형태라는 점이야. 국내 기업이지만 외국 회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GS그룹의 특징 중 하나야. 다섯째, 조용한 성격의 허창수 회장과 그림자 경영. GS그룹을 20년 가까이 이끈 허창수 명예회장은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야. 기자들 앞에도 거의 나서지 않고 외부 행사에서도 말 한마디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 그런데도 그는 2011년부터 무려 6년간 전경련 회장을 맡았어. 박근혜 정권 시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재벌들에게 돈을 걷어다 준 총책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 뒤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그림자 경영의 대명사였지. 여섯째, 사촌 허태수 회장의 깜짝 등장과 디지털 혁신. 허창수 회장이 물러난 뒤 허태수 회장이 그룹을 맡게 되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 왜냐면 기존에는 GS그룹도 LG처럼 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해왔거든. 그런데 허태수는 허창수의 직계가 아니라 사촌이야. GS 홈쇼핑을 이끌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룹 회장까지 오르게 된 거지. 그리고 등장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외치며 스타트업 투자, IT 기반 사업 확장에 힘을 실었어. GS벤처스, GS퓨처스 같은 조직도 만들어서 벤처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 일곱째, 편의점 GS25의 탄생 비화. 요즘은 GS25와 CU가 편의점 양대산맥으로 자리 잡았지만 원래 이 둘은 한 집안이었어. 옛날에는 LG25와 LG에미리마트로 불렸지. LG에서 GS가 떨어져 나가면서 LG25는 GS25가 됐고 LG에미리마트는 DJF 리테일로 넘어가 CU로 이름을 바꿨어. 말하자면 지금의 편의점 경쟁은 형제 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야. 여덟째, 두바이 펄 프로젝트의 악몽. GS건설이 한때 해외 수주로 이름을 날렸지만 두바이 펄 프로젝트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어. 초호화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야. 결국 2023년 이 건물이 완공도 못하고 철거되는 영상이 세계적으로 퍼졌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해외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야. 당시 손실 규모도 수천억 원에 달했어. 아홉째, 우딜의 흑역사. GS리테일이 쿠팡과 배달의 민족에 대응하기 위해 우딜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결과는 참담했어. 2021년 런칭한 이 서비스는 전국 편의점을 거점으로 퀵커머스를 하려 했지만 물류망, 인프라, 사용자 확보 모두 실패했고 결국 2023년에 철수했어. 이 사업 하나로 1,000억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GS리테일은 다시 오프라인 중심 전략으로 돌아갔지. 열째, 허씨 가문은 정말 엘리트 집안일까? GS를 이끄는 허씨 가문은 한때 서울대, 고려대, 미국 유학 등을 통해 재벌 중의 엘리트 가문으로 불렸어. 실제로도 2세 경영진 대부분이 해외 유학파에 회계, 금융, 경영 쪽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하지만 지나친 보수성과 위험 회피 문화가 오히려 그룹의 성장에 한계를 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 디지털 시대의 과감한 결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해. 11째, GS는 조용한데 주가는 요동친다. GS그룹은 외형상으로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 변동은 매우 커. 특히 GS건설과 GS리테일은 실적이 엇갈릴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전통사업의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구조야. 2020년 이후 수소에너지, 리사이클링, 스타트업 투자 등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소위 재계 조용한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12째, GS의 미래는 어디로? GS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정유, 유통, 건설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야. 그래서 최근엔 수소에너지, 탄소중립, 모빌리티 플랫폼, 푸드테크 등 다양한 신사업에 손을 뻗고 있어. 과연 디지털 시대에도 GS가 조용한 강자의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야. 하지만 형제에서 경쟁자로, 보수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는 이 그룹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야.